그럼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뭘 해야 되느냐? 물류창고를 계약을 해야 됩니다. 물류창고 계약은 제가 여기 카페 주소 써놨죠? 여기 꿈꾸는 책공장이라고 있다고 했죠? 여기 꿈꾸는 책공장이 카페 주소인데 클릭해서 가보면요, 1인 출판 미디어 꿈꾸는 책공장 되어있죠? 네, 이거 모르시는 1인 기업가분들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보면은 여기 구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디자이너 구합니다, 그림 작가 찾습니다, 뭐 동물 전문 출판사에서 뭐 기획자 편집자 채용합니다, 전자책 좀 만들어주세요, 뭐 인쇄소 찾습니다,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읽어보시면 되고, 제목에서 뭐 인쇄소 이렇게 검색하시면 쫙 나오겠죠? 글 쓰시면 돼요. 이번에 출판사 새로 열었습니다, 누굽니다. 그럼 인쇄소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견적 주실 분 메일 주소 적어놓으시고 글로 견적 주세요. 그러면 견적 쫙 옵니다. 네,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물류창고도, 아까 그 카페에서 물류창고도 찾으실 수 있어요. 네, 그 카페에서 찾으셔도 되고, 검색창에다가 뭐 도서 출판 전문 물류창고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류창고들은 제일 유명한 업체? 라고 하면 날개라는 곳이 있어요. 날개라는 물류 업체가 있는데, 이 출판업계에서 가장 큰 업체입니다. 1등이에요. 날개가. 그리고 뭐 협진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저는 이제 그 해피데이라는 곳을 사용을 합니다. 해피데이는 이제 보통 1인 출판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물류창고고요. 1인 출판뿐만 아니라 좀 웬만한 규모 있는 출판사들도 해피데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해피데이가 파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 출판단지랑 또 가까워요. 아무래도 출판사가 파주에 위치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썼던 그런 곳이죠. 현재로도 그렇고요. 물류창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거나 그러시면요, 제가 여기 유튜브 여기 들어가 보시면 창고 견학 갔다 온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거 다 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견학 갔다 온 그 영상이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가셔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 창고 이렇게 생겨 있고 뭐 그런 것도 영상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네. 물류창고는 이제 계약을 합니다.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요거 참 사전에 이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물류창고는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책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창고로 옮기고 막 계약도 다시 써야 돼요. 물류창고는 계약서 씁니다. 이거는 계약서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 쓰기 때문에 기억을 해놓으시고, 한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다, 번거로워요. 어려운 건 아닌데 번거로우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결정하는 게 신중한 거냐? 이 결정의 기준이 바로 안정성에 있어요. 물류창고 화재 사고 난 적 있죠. 그래서 엄청 큰 화재 사고가 나가지고 안에 있는 책 다 태워먹고 막, 근데 뭐 화재 보험이 똑바로 안 들어져 있어가지고 뭐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이런 어이없는 사태 막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난리였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열악한 이 물류창고를 쓰시는 건 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싼데 쓰는 것도 마냥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렇다고 뭐 너무 비싼데 쓰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적당한 가격을 가지시고 쓰시는 게 뭐 답이겠죠. 네. 그럼 적당한 가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어떤 안정성을 갖춰야 적당한 거냐? 이게 중요하신 거잖아요. 네. 보면 일단 화재 사고 같은 보험이 잘 들어져 있는 곳, 그리고 물가 X라고 썼는데 물가가 아닌 곳이란 뜻입니다, 이거. 네. 제가 여기 지금 써놨는데, 월 비용이 이제 보관부서 3,000부 기준으로 약 50에서 60만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건 이제 택배비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1,000부 정도 되면은 아마, 근데 기본 보관료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한 20만원대 중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예상이 되네요. 1,000부 정도라면요. 그러면 이제 그 달에 서점으로 들어가는 배송비, 보관비, 기본 관리비, 댐지비, 반품 해체비,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20만원대 중반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부수가 점점 늘면 늘수록 그 규모의 경제가 발휘되면서 단가는 떨어지게 되겠죠. 물류비용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창고를 계약을 그렇게 해서 창고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고 계약서 없으면요, 나중에 서점하고 계약이 안 돼요. 또 어떤 부분에서 이게 필요하냐면, 나중에 책 1,000권, 말이 좋아 1,000권이지 여러분 책 1,000권 집안에 놓고 배송하기 어렵습니다. 책 1,000권 싸면 방 하나 가득 찰걸요, 아마? 거의 그 정도 수준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항원항습이 안 돼요, 집은. 예를 들어서 뭐 가습기 같은 거 틀고 그러면 책이 다 우그러지죠. 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집에서 책을 보관하는 건 일단 보관 자체가 어렵고, 그다음에 택배 업무로 그거를 책 1,000개를 보내야 되는 상황 있죠. 예를 들면 하루에 막 30개 택배 보낸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거 그냥 책 보내다 하루가 다 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분 시간 세이브 차원에서도, 네, 집에서 하시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반드시 저거를 하십시오. 계약을 하시길 바래요. 지업사가 뭔가요? 하셨는데, 네. 종이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사. 종이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지업사분들 결제 때문에 만나고 왔는데요. 지업사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려운데, 단가 비교를 많이 해보시고 종이 수급이 어느 정도 잘 되고
또 규모도 좀 있고 이런 데 하셔야 단가 수급이 잘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들여오는 뭐 재지, 뭐 우리나라 무림 재지 아니면 이제 한솔 재지 두 개인데 거기서 나오는 종이들을 이제 가지고 쌀 때 사놔요. 지업사들이 사놓고 비쌀 때는 이제 안 사고 쌀 때 많이 사놓고 그다음에 그 창고에 보관하다가 이제 공급을 그 싼 가격에 이제 시세에 따라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지업사들의 역할인데 종이도 세상에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백색 모조, 미색 모조, 백상지, 뭐 크래프트지, 뭐 캠퍼스지, 뭐 별놈의 종이가 다 있습니다. 책의 성질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캠퍼스지 같은 거 칼라로 된 4도짜리 인쇄를 한다 그러면 뉴플러스를 쓴다든지, 뭐 미색 종이를 쓴다든지, 뭐 그래서 그 종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내가 이 책을 만들 때 무슨 종이를 써야겠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 돼요. 종이 공부도 조금 하셔야 되죠. 근데 종이 공부는 근데 하다 보면 알아요. 처음부터 종이 공부를 막 종이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쫙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문제집을 만든다 그러면 백색 모조, 미색 모조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문제집 학생들이 보는 문제집은 미모지라고 해서 미색 모조지를 많이 씁니다. 형광등에 비춰도 그 빛남이 없는 종이,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종이가 모조지예요. 그래서 미색 모조지를 많이 쓰죠. 백상지 같은 경우는 하얀 종이여가지고 도화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경우 오래 쳐다보면은 눈이 좀 피로한 그런 케이스가 조금 있죠. 이제 지업사분들이 보면요 알아요. 그래서 무슨 책을 쓰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문제집인데 한 페이지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대상은 보통 한 20대 초중반이고요. 1도 단도 검은색으로만 씁니다. 그러면 뭐 모조지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단가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역사분들이 그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딱 들으면 저 책은 무슨 종이, 저 책은 무슨 종이, 표지는 뭘 쓰고 간지는 뭘 쓰고 내지는 뭘 쓰고 이거 다 알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굳이 공부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업사만 잘 정하면 됩니다.